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 사랑은 매우 유명합니다. 유학 시절에는 중고차를 직접 수리하여 주변에 판매, 이후에는 진기한 자동차를 수집할 뿐 아니라 전용 석계까지 설립했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애정은 사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꿈은 이병철 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병철 회장은 토요타, 혼다, 포드 등과 제휴를 타진했으나 이들이 삼성을 견제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1987년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뒤 자동차 사업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전 세계 웬만한 자동차 잡지는 다 읽었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 경영진과 기술진을 거의 다 만나봤다. 즉흥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해왔다. 하지만 지금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삼성자동차는 실패하며 이 회장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자동차의 역사와 실패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자동차 사업. 문제는 정부의 허가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과잉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업종 정문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은 이런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었죠. 이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발합니다. 90년대 초 대한민국에는 총 4개의 자동차 업체가 있었는데요. 현대, 기아, 대우, 쌍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내수 시장 규모는 연간 100만 대로 이들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했기에 삼성의 자동차 진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반대합니다. 한정된 내수 시장에 과잉 중복 투자는 모두 죽을 수 있다. 이렇듯 삼성의 주변은 가시로 가득했죠. 그러자 삼성은 정관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에 나서는데요. 그룹의 한 임원인 수실 때는 다 수셨다라며 당시 로비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죠. 몇몇 교수들에게 부탁하여 삼성차 진입 허용을 촉구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약한 고리인 부산을 공략합니다. 삼성 공장이 들어설 부산 민심을 동원, 시민들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 YS 경남고 3회 동기 모임인 삼수회까지 공략합니다. 이렇게 되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반대하던 YS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1994년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세계화 선언을 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삼성의 승용차 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삼성은 자동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YS는 삼성차를 허락하며 조건을 달았는데요. 삼성에게는 불리한 조건뿐이었죠. 자동차의 수출 비중을 98년도 30%에서 2002년에는 55%로 확대할 것, 98년도부터는 70% 이상 국산화할 것, 여기에 부품을 조달할 때는 기존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여기에까지 조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가 난색을 표명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 업체의 현직 및 퇴직자 중 2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조건을 삭제하거나 완화시키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후 삼성자동차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해외에서 인력을 구하거나 닛산으로 기술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장쩌민 주석과 회담을 가진 이건희 회장은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다음과 같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 수준이다. 이 정권 들어와서 행정 규제가 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삼성 자동차 허가는 부산 시민들 반발 때문에 내준 것일 뿐 삼성의 크기나 위치로 보아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하다가는 소리가 나서 어렵겠다. 이른바 베이징 발언이었습니다. 베이징 발언 직후인 95년 4월 18일 김포공항 귀국해군에서 정부에 사과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아직도 사회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은 했지만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들은 청와대로 전달됐고 YS의 분노를 사게 되었는데요. YS는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업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죠. 삼성 자동차 사업에 대한 답답한 신경으로 말했겠지만 파장은 작지 않았습니다. 당민 수행 기업인 명단에서 이건희 회장은 제외됐으며 삼성 관련 사업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삼성에 대한 은행 대출 제약, 영광 원전, 건설 응찰에서 제외,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미승인 등 삼성 자동차를 떠나 전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결국 이건희 회장은 YS를 만나 사과하면서 어느 정도 진화되긴 했지만 YS 임기 내내 보이지 않는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여담으로 삼성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다 패배한 정주영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대선 당시 YS는 정 회장에게 권력과 돈을 다 갖겠다는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말했었죠. 이 때문에 정주영 회장은 검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힘겨운 5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1995년 결국 삼성자동차가 출범했는데 공장 건설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공장 땅값이었는데요. 현대차는 공장 부지비로 평당 8에서 18만 원을 들인 데 비해 삼성은 평당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뻘밭을 공단으로 조성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부산시장이 바뀐 뒤 공장 부지값이 2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하죠. 한편 자동차 제조 기술이 부족한 삼성은 기술 제휴를 위해 수많은 해외 업체와 접촉,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닛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삼성자동차의 첫 승용차 SM5가 공개되었습니다. SM5는 삼성모터스의 약자이며 5는 중형차를 뜻한다고 합니다. 태풍의 눈 엠블럼은 이 회장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고 하죠. 이뿐 아니라 이건희 회장은 이 차에 대한 애정으로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평소 타던 벤츠 대신에 SM5를 타고 갔다고 하죠. 이후 SM5는 뛰어난 내구성과 품질로 한국 자동차 명차 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시 SM5는 장구장이나 결함이 드물어 차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중고차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1998년 삼성은 부도 처리된 기아차 인수를 추진합니다. 사실 삼성과 기아차의 인연은 199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삼성은 자동차 사업 진출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신규로 진출하는 방안과 기존 자동차 회사를 M&A하는 방법이었죠. 수많은 논의 끝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규 진출보다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결정. 인수 대상은 기아자동차였습니다. 기아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으며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지분 구조가 상대적으로 깔끔했기 때문이죠. 삼성생명은 은밀하게 기아차 지분을 사들이면서 10% 이상까지 확보한 데 성공. 하지만 기아차의 조사로 인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아차 김선웅 회장은 삼성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하에 정보팀을 전격 구성. 삼성이 기아차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연일 신문지상을 통해 폭로되었죠. 결국 삼성은 기아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고 신규 사업 진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기아차 공장의 사진을 촬영하다 발각되기도 했으며 성장 한계에 봉착한 기아차를 삼성이 인수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어 파문이 일기도 했죠. 그리고 1998년 기아차가 부도 처리되면서 삼성은 공식적으로 인수를 추진합니다. 현대, 대우, 포드, 삼성이 인수전에 참여. 당시 재계에서는 삼성차가 기아를 인수할 것으로 판단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최종 승자는 현대였습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시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매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해부터 부채는 증가,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150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죠. 이는 삼성차에 대한 엄청난 금액의 투자가 원인이었습니다. 매년 5천억씩 10년간 적자가 나도 괜찮다던 이건희 회장의 의지와는 달리 출범 3년 만에 4조 원의 부채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빅딜안을 제시, 각 기업의 부실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각 기업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했죠. 그리고 자동차 사업에서는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삼성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이 기아차 인수에 실패한 것도 이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되었죠. 그렇게 삼성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는 빅딜이 진행되었지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차는 그해에만 1조 원대를 손실했고 대우 역시 숨겨진 부실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결국 1999년 삼성은 교섭 결렬을 발표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사재인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출연하여 부채를 탕감한 뒤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삼성은 르노의 협상, 르노 삼성차가 출범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건희 회장의 꿈이었던 삼성차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출시 이후 대한민국 중형 세단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던 SM5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